반갑습니다. 자, 12월 15일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요. 자,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시는지요? 자, 저녁 8시 52분입니다. 제가 내일 할 숙제를 좀 미리 당겨서 좀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좀 미리 좀 전해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좀 오늘 좀 당겨서 좀 영상을 조금 올려봤습니다. 가능하면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요. 영상 듣기 전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종소리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갑자기 찾아뵌 거는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이지만 혹시라도 높으심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찾아뵙습니다. 우선 한줄 차트 한번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줄. 자, 위에 것이 한줄 차트고요. 아래 것이 코스피 차트인데요. 제가 이 한줄 차트를 보고서 제가 여러분을 갑자기 찾아뵙는 건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이 쌍고점 형태가 만들어지고 나서 만약에 한율이 다시 한번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쌍고점이 만들어졌으니까 하락할 거 아닙니까? 하락을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을 할 줄 알았는데 불과 2영업일 만에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한율 차트가요. 제가 한율이 만약에 쌍봉을 찍고 하락을 하게 되면 요 지점을 좀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아마 2일 내지 한 이틀 전이나 3일 전 영상을 보시면 아마 거기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이 자리가 1166.8원이고요. 이 자리가 1167.8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파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파동의 원리상 이렇게 오파가 완료가 되고 쌍봉을 찍으면 요 자리에서 보통 이제 하락이 좀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자리가 1166.8원이고 1167.8원 1166원에서 1168원 요 구간 정도 만약에 한율이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한율은 재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어제 그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3일 전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내려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물론 반대로 코스피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할 거라고도 사실은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이 한율 차트는 요 지점 근처까지 어제 금요일에 저도 장 끝나고 이걸 확인했었는데요. 저점이 1168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 근처까지 장중에는 좀 일시적으로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글쎄요, 제가 아는 파동의 원리상은 요 구간에서 한번 재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내일 월요일날 당장 이게 재반등이 들어올지, 아니면 이렇게 십자행을 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재반등이 들어올지, 그 시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머지않아 한율은 월요일날 만약에 조금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점점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재반등할 가능성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더 일자가 더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월요일날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십장을 만들다가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재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코스피는 다시 한번 좀 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 추세 자체는 이미 이 코스피는 이미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요. 한율은 이미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의 모양을 본다면 이 한율이 재반등을 하고 코스피가 재반락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추세 자체는 크게 훼손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또 눌림목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한율이 재반등 시 코스피는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요 3일 중에서 당장 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아니면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여러분께서 좀 주식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일정 부분 좀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매도를 통해서 또 일정 부분 현금을 좀 보유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전체적인 이 추세 자체는
코스피는 이미 이제 우상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길게 끌고 가실 분들은 뭐 하락을 하더라도 나는 견디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만약에 환율이 재반등 이후에 만약에 환율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한다면 이번에 환율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1140원 정도 전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 정도 환율이 떨어진다면 코스피는 저는 고점 가능성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환율이 급하게 1140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번에 다시 재반등이 들어오더라도 느릿느릿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코스피도 이번에 재발락 이후에 이제는 갑자기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좀 계단식으로 좀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이제는 좀 많아 보입니다. 하루 이틀 2, 3일 사이에 코스피가 급등이 나왔지만 2200포인트에서 또 2300포인트에 또 매물 구간이 있고요. 당장 2170부터 매물 구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피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시세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30까지 가고 또 눌러지겠죠. 2030 근처 2028이나 또 가면 또 한번 눌러질 테고요. 또 2040 근처 가면 또 한번 눌러질 테고요. 저는 코스피의 최종 목표가는 지난번 우리 작년 고점이었나요? 2060포인트까지도 최대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상승을요. 환율은 1140 정도 전후 1140을 살짝 깨는 정도 넣을 수 있어도 그 환율의 1140과 코스피 고점을 좀 연계해서 그때는 좀 보시되 지금은 어쨌든 환율이 재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피 눌림목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눌림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세게 들어올지 약하게 들어올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요. 자, 일단 종목을 보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원래는 제가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잘 달지 않는 편인데, 좀 구독자가 정체도 되어 있고, 조회수도 좀 정체가 되어 있고, 뭐 제가 많이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의욕도 좀 떨어지고 해서, 또 나도 좀 남들처럼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올리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다음에는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봉을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이 박스권을, 자, 박스권 저점과 이 박스권의 고점을 이제 박스권, 잠깐만요. 박스권 좀 올릴까요? 네, 조금 올려도 되고요. 네, 좋습니다. 박스권 저점과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소파동상으로는 하나, 둘, 자, 현재는 세 번째 5파 파동, 작은 소파동상으로는 지금 현재 5파 상승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자리가 3파 상승 구간인데요. 53,700원이고요. 오늘 종가가 얼마죠? 54,700원이기 때문에 종가상으로는요, 작은 소파동상으로는 이미 5파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5파가 조금 더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눌림목이 들어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자리까지 이미 5파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는요, 55,000원 근처에서 뭐 다시 한번 53,500원 전후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이 양봉이 조금 더 상승을 해서 56,100원 정도나 56,200원, 300원 정도에 갔다가 다시 53,500원이나 53,000원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당장 밀려도 이상하지 않고요.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 조금 더 상승한 이후에 뭐 수요일 이후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가격적으로는 뭐 크게 올라갈 자리는 많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은 임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날 당장 비중 조절을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봐서요. 자, 조정폭은 삼성전자가 저는 일단 현재까지는 한 53,500원 전후까지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자리는 53,500원 정도, 53,000원 요 구간은 쉽게 깰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옵션 만기 일날요. 이날 외국인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들이 많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슈퍼게임이 2천억 얘기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아는 지인들도 요 가격대에서 매도하시려고 망설이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이 전화가 와서 이제 증권사에서 이 자리 이 5만 1,500원에서 증권사에서 5만 한 3,500원 요 가격에서 증권사에서 고객들한테 추천을 제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전화가 와서 고객님 이제 본전 근처에 오셨는데 매도하시고 채권을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런 전화가 오고 있답니다. 참 증권사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놓고 자기는 또 저쪽 가서 수수료 모으려고 그런 거죠. 어쨌든요, 뭐 다 나쁜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죠. 증권사마다 뭐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도로 있는 건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요 구간에서 그런 전화까지 올 정도로 아마 개인들도 그런 전화를 받으면 또 일부도 또 있으신 분들은 또 매도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물량을 이렇게 외국인이 받으면서 거래가 터진 자리라서 저는 이 자리는 쉽게 무너질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53,000원 정도에서 53,500원 요 구간은 쉽게 무너질 자리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52,200원까지도 하락은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그는 시장 상황을 따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스토캐스틱 제가 가진 지표상으로는 이제 다시 가일권에 살짝 진입을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좀 하루 이틀 더 추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좀 단기 고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더 빠져야 되고요. 삼성전자의 저점은 이 스토캐스틱 지표를 봐가면서 우리가 좀 저점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으로는 5만 한 3,500원 정도, 5만 3천원 정도는 지지가 될 듯 합니다만은요. 자, 그 구간까지도 눌림목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하시면서 매매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삼성전자 이번 1파 상승 구간을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또 5파 하락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소파동성 완료가 되고요. 다시 상승이 들어왔는데 이 상승 1파 상승입니다. 이게 지금요. 자 1파 상승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눌림목 받고요. 조금 더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 받을지 아니면 뭐 내일 당장 눌림목 받을지 모르지만 눌림목 받고 나서 또다시 이제 3파 상승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또 눌림목 받고 다시 5파 상승까지 남았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삼성전자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삼성전자가 시세가 끝나면 당연히 이 시장은 고점이 나오겠죠. 주봉을 보시면 자, 이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다음 박스권의 고점은 어디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파동상은 이미 5파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파동이라는 게 37,000원, 47,500원, 56,000원, 47,000원, 58,000원까지요. 네. 자, 다음 박스권의 고점은 58,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58,000원요. 근데 바로 다이렉트로 물론 58,000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금 현재 소파동상 5파가 어느 정도 완료돼 가기 때문에 눌러지고 나서 꼭 이 그 파동의 고점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일단 눌러주고 난 다음에 이 58,000원까지 또다시 좀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갈지 눌러줬다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 눌러줬다 갈 가능성이 많고요. 56,100원, 200원, 300원까지 갔다가 눌러지든지 아니면 월요일 당장 이 가격 종가에서 눌러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눌러지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는 다시 한 번 더 이 고점을 뚫고 58,000원 구간에서 물론 긴 행보와 가격 조정이 또 필요하겠지만 중간중간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지는 않겠죠. 굉장히 고통을 주겠지만 그런 다음에 다시 저는 길게 보면 이 58,000원도 뚫고 자 37,000원, 47,500원, 58,000원이니까요. 대략 1,500원을 계산하면 68,000원, 68,500원 정도까지죠. 저는 이 삼성전자의 목표치는 68,500원 정도 아니면 뭐 장중에는 69,000원 정도
액면 거의 7만원 근처까지 육박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옛날 액면 분할 전의 가격을 따진다면 거의 한 500만원에 근접하는 그런 가격까지도 한번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목표치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맞을지는 모릅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이니까요. 100% 이렇게 여러분께서 믿으실 필요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그런 가능성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께서 5만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올라올 때 계속 저한테 전화 오면서 매도를 해야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일단 그분께는 제가 매도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끝까지 한번 끌고 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히 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나중에 제 말이 틀려서 욕을 얻어 먹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 하고 나서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제 생각을 얘기를 물으셨으니까 제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맞는 거라 보고 있고요. 나중에 욕을 얻어 먹는 한 있더라도요. 원망을 듣는 한 있더라도 일단 삼성전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그렇게 파동을 한 7만원 가까이 예전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아마 거의 500만원 근처까지는 한번 이 파동의 시세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보고 삼성전자를 사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선 삼성전자를 체크를 잘 해두면 이 시장이 지수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측을 가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면 삼성전자는 뭐 이렇게 금액이 너무 크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그러신 분들은 삼성전자 밑에 있는 그 반도체 장비 관련주를 우리가 포트에 담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삼성전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거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반도체 장비주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 분명히 월요일날 조정이 들어오든 수요일쯤에 조정이 들어오든 분명히 조정이 임박했습니다. 월요일 당장 조정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EM코리아 먼저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EM코리아도 지금 파동상 5파가 완료가 돼 있고 아까 삼성전자도 파동상 5파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 5파의 상승의 길이가 조금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월요일 당장 빠져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거든요. 파동상으로는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이엔코리아도 현재 5파가 나왔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엔코리아도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4,100원 정도 전후로 한번 보시면 일단 저점을요. 좀 심하면 아마 4,000원까지도 좀 열어보시는데 일단 4,100원 정도 오면 좀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보나요? 저는 항상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라서 왜냐하면 너무 높게 들였다가 또 이렇게 밀려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보다는 좀 보수로 말씀드리는 편이라서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요 자리요 4,095원 요 자리 정도 근처에는 한번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원익 IPS라는 종목이죠. 뭐 이 종목도 제가 어제 영상에 금요일 영상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당장은 이 4만 원이 이제 또 저항성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이 종목도 하나, 둘, 예, 한 번 더 상승이 남았거든요. 이 종목도 파동상 좀 더 큰 파동으로 보면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4만원 근처까지는 뭐 3만 8, 9천원까지는 좀 도전해 볼만 하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이 4만원을 돌파해서 5만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4만원 8, 9천원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지금은 조심스럽게 그런 예측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겠죠. 우선은 우리가 포트에 좀 이런 종목들 반도체 장비주들 좀 담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조정 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담으시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조정이 월요일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곧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당장 비중 조절 좀 해 놓으셔야 될 듯 하고요. 분위기 봐서요. 또 원익 IPS뿐만 아니고 이 테스라는 종목도 반도체 장비주인데 이 테스나 원익 IPS가 가장 일찍 반응을 보이는 종목이고요. 또 그 다음날 시차를 두고 원익 홀딩스나 원익 QNC나 또는 뭐 YIK나 뭐 이런 종목들이 또는 뭐 하다못해 뭐 주승 엔지니어링까지라도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테크윙도 있고요. 테크윙. 자, 일단 KC텍도 있고 KC텍이요. 자, 이런 반도체 장비주는 좀 포트에 조정 시에 좀 포트에 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삼성전자로 끝날 가능성이 이 시장은 이제부터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12만원 근처에 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 구간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런 조정 구간이 들어오게 되면 또 저점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셔도 관심 있으신 분 하셔도 되고요. LG이노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코스피 대형주가 아마 지수상으로 많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코스닥은 좀 개별 종목들은 그렇게 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들이 그런 대형주로 몰리기 때문에 이 코스닥까지 그 사람들이 끌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코스닥은 물론 지수는 올라가니까 추동해서 뭐 끌려가는 정도로 따라갈 수는 있지만 뭐 이 화려한 뭐 종목 코스닥 종목 장세가 벌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종목을 잘 고르시면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도요, 뭐 50%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요, 기준으로. 또 좀 심하면 7, 80%까지 올라간 종목도 제 눈에는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는 눈이지, 그 실제로 그렇게 올라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도 어떤 종목은 보면 또, 이 종목은 한 20%밖에 못 올라가겠다. 또 이 종목은 보면 뭐 30% 정도가 최대치겠다는 보이는 종목도 보이고요. 만약에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종목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자, 우선 코스닥은 아까 반도체 장비주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가장 1순위로 조정시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바이오주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도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시총 상위를 형성하고 있는 바이오주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뭐 바이오주도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최근에 저는 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해왔던 종목이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주 를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좀 더 다른 바이오주를 찾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다른 분들 또 영상을 보시면서 또 종목들을 또 서머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저는 현재 바이오주 중에서 딱 세 종목 중심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뭐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요. 제일바이오도 한 7,000원 근처 오면 관심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추가 말씀 안 드리고요. 셀리버리도 제가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셀리버리도 하나, 둘, 셋 파동상 5파가 끝났기 때문에 요 지점 52,300원에 이제는 깨지는 않을 듯 합니다만은 만약에 또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또 요 저점 근처까지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만약에 운이 좋으신 분들은 뭐 1파 상승 이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을 주고 있으니까 지금 살짝 3파 상승이 들어왔는데요. 뭐 이게 좀 더 이어졌다가 다시 또 눌려졌다가 5파로 연결하고 빠질지 아니면 바로 그냥 빠질지는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셀리버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좀 기분이 고조정이 들어올 것 같다 확실하게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월요일날 오늘 좀 수익이 났었으니까 금요일에 매수하신 분들 저쯤에 매수하신 분들은 좀 뭐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좀 잘랐다가 보셔도 되고 아니면 또 이게 3파를 그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짧게 제가 보면 올라가더라도 크게 올라갈 자리는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위에 또 이 매물 구간들이 바로 위에 있거든요. 올라가도 제가 보기에는 이 시가가 얼마죠? 65,000원 정도. 65,000원을 당장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뭐 개별 종목별로 이 주식의 시세는 또 제가 예측을 어느 정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65,000원 정도까지 바로 돌파하기 힘드니까 적절한 지점에서 잘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또는 시장이 곧 조정이 온다니까 아니면 뭐 또 전량 매도를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셀리버리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좀 힘듭니다. 만약에 좀 크게 보시는 분들은 보유하셔도 됩니다. 셀리버리도 어차피 저는 좀 더 길게 보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짧게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뭐 비중 조절이나 좀 매도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적당히 비중 조절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젠백스도 제가 관심 있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옆으로 행보한 이후에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올라간다면요, 제 생각에 35,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요, 거래를 싣고 35,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또 35,000원에 갔다 또 장중에 갔다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종가에 35,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거래를 싣고 올라가면 종가에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 21선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계속 주시하시면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이오 종목, 이 세 종목 위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 세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왔고, 또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보유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 세 종목만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요. 가능하면. 또 다른 바이오주 찾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다른 분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도요. 자, 전기차 관련주 잠깐 보시면,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주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자, 시장이 다시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요. 지수가 2600포인트까지를 목표로 본다면, 지난번 2600포인트까지 상승했던 게 일진 머티리얼즈가 6만원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금요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강하게 시세가 붙은 종목들은 외봉으로 절대 외봉으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해서 적어도 이 쌍바닥 정도는 만들고 시세를 죽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이 일진 머티리얼즈는 최대 6만원까지나 아니면 5만 7, 8천원까지 최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5만 7, 8천원 정도 또는 최대 6만원 장중에 우선은 그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요. 그래서 전기차주는 그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대선주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그 총선 끝나면 또 대선 시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대선주 이낙연 관련주들요. 이월드를 중심으로 해서 뭐 북철강이라든지 그 외에 이낙연 관련주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체크를 좀 잘 하시고요. 한창제지는 뭐 지금 뭐 좀 분위기가 좀 살벌하죠. 한창제지 한 번 더 눌러진다면 그땐 저점 매수 가능합니다. 지금 파동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파 하락이 한 번 남아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더 오파 하락이 들어오고 나면 다시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게 또 관심을 가지셔도 될 듯 하고요. 또 오세훈 관련주도 한교안 지금 현재 대표가 한국당 대표가 지금 어느 정도 또 리더십의 한계점을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지율의 또 어떤 뭐 정체도 보이기 때문에 또 한국당에서 대안으로 뭐 오세훈이나 이런 사람들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또 뭐 안철수가 또 귀국한다는 얘기도 있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좀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부 제약 바이오주와 저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 그런 쪽, 그 다음에 전기차 중고점 정도까지 그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뭐 두산 퓨어셀 이런 종목은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은 지난번에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반등 이후에 한번 요 저점을 깨는 요 정도 파동의 길이상 요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된다. 7만 한 2, 3천까지나 7,200원까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는 게 요 자리가요. 요 저점이 얼마죠? 종가가 7,870원. 요 자리 저점이 얼마죠? 7,810원. 요 저점보다도 더 낮은 저점이 여기 나왔더라고요. 종가상. 이렇게 되면 이것도 오파가 완료가 된 거긴 하거든요. 좀 조잡하죠. 제가 이걸 못 봤어요. 너무 작게 들어오는 바람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더니 좀 요 정도까지 시원시원하게 파동의 길이를 맞춰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저점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양봉이 떴기 때문에 이 오파는 일단 완료가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 종목도 이제는 좀 조정이 들어오면 11선 정도나 요 구간에서 많이 시장이 눌러지게 되면 좀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굳이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에 돌아선 느낌이 들고 할 때 그때 진입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조금 좀 감망하셔야 될 것 같죠. 이제 여기 기준을 따지면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좀 시장은 조금 눌림목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종목별로는요. 지금 제가 보이신 대로 또 시장이 뭐 급락하는 추세가 무너지는 그런 하락이 아니라면, 또 종목별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자리가 저점이 만약 5파가 완료가 된 자리라면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 구간이지 않습니까? 좀 조정이 요 정도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또 월요일 화요일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셀리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리브리도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 3파 상승 구간까지 들어왔지만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파동을 걸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장 따라 그냥 올라가다가 그냥 확 무너뜨리면서 또 개미 뭐 투매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뭐 제가 그까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일단 시장 조정 구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조심하셔야 된다. 행동 확보를 좀 하면서 코스닥이 강하게 시세를 뽑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전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그래도 마디마다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적절한 지점에 하면 코스닥도 수익률이 짭짤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두산 퓨어셀 같은 종목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루미 마이크로는 2100원은 안 올 것 같죠. 지금 제가 2100원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2325원,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제가 루미 마이크로 여러분께 추천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2300원을 깨면 손절할 각오로 단타 한번 치시라고 그랬죠. 그날 바로 급등 들어왔었죠. 이 종목도 2100원까지 안 오네요.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종목은 일단은 뭐 개별적으로 뭐 다 움직이겠지만 SFA 반도체 종목, 이 종목은 제가 문의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 종목은 제가 일단 잠시 보류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신규 매수를 가장 먼저 움직였죠. 이 종목은요. 먼저 움직였는데 지금은 좀 이동평균 간의 이격도 약간 벌어져 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 하나 나왔네 이미요. 하나 둘.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신규 매수하지 마시고 좀 관망하시죠. 요 가격까지 2,750원까지도 또 열려 있고요. 근데 그렇게 너무 많이 하락이 열려 있어요. 3,000원 정도까지도 하락이 열려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2,750까지 올지 3,000원까지 올지 아니면 그냥 뻗어 나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자리는 좀 애매한 자리라서 제가 신규 매수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좀 보조 지표도 높은 자리에 있고요. 혹시라도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면 또 싸게 매수하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제 말씀을 드리면서 포트에 어떤 섹터를 넣는 게 좋겠다라는 거 대충 큰 그림은 좀 잡혔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개별 종목별로 또 좋은 종목들은 시세의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개별 종목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시장은 아까 제가 한율 동향을 말씀드렸고요. 또 EM코리아 5파 완성된 거 어느 정도 보셨고, 삼성전자 어느 정도 5파 완성된 거 보셨고요. 또 다른 종목은 5파 완성이 안 된 종목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좀 조정 구간이 한번 들어올 수 있다. 다음 주에 또 지금 벌써 얘기가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삐걱거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북한이 또 무슨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또 이런 걸 자꾸 빌미해서 사실 이런 거를 자꾸 흘리면서요, 시장을 좀 이렇게 좀 혼란을 빠뜨리게 하면서 주가를 그걸 빌미로 주가를 밀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자기들은 매집을 해서 다시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정이 들어오면 웬떡인가 하고 저쯤에서 잡을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사람들은 불안해할 때. 그래서 이 조정을 미리 가서 받지 마시고요. 충분히 조정이 자리가 잡힐 때 그때 저는 들어가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추세 상승 중의 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조정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굳이 매도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요. 그렇지만 또 단기적으로 좀 마디마디로 끊고서 나 매매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제 말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